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서 이어지는 나폴레옹 이야기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 마지막에 총재 정부가 들어섰으나 혼란은 이어졌다라고 했었죠. 자, 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의 권력을 잡은 이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외국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이 혼란스러운 프랑스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제1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령 자리에 오른 후 권력을 잡고 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나폴레옹이 처음에 만들었던 정부 체제를 통령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은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일단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하기 시작해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도록 중앙 집권적인 행정제도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경제개혁을 위한 국립은행도 설립을 했고요. 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 교육제도도 도입을 했죠. 뭐니 해도 그는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의 내용을 담은 법전도 편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도 계속 이어갔죠.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프랑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영국을 비롯해서 이런 주변 나라들이 나폴레옹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 대프랑스 동맹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나폴레옹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통령 자리에 머무르면서 개혁을 지속했던 것이 아니라 황제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데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워낙 안정이 되고 이 나폴레옹의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고 그래서 뭐 쿠데타나 어떤 독재의 방법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제정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정복전쟁을 했다 그랬는데요. 거의 모든 유럽을 모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일하게 영국에게 이기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륙 봉쇄령이라는 명령을 어긴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자신의 명령을 어긴 러시아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에 쳐들어갔으나 너무 추워. 뭐 춥고 배고프고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결국 나폴레옹 부대가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전투는 참고로 워털루 전투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자,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쟁은 유럽 역사에 남긴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해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의 이념 전파,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확산, 이게 나폴레옹 정복전쟁의 의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내용들 정리를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유럽의 정치 질서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수습을 할까? 하면서 회의를 하죠. 그게 바로 빈회의인데, 자, 빈회의의 내용 정리,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